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개발 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권한과 기준, 그리고 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청의 국외 출장, 공유재산 관리, 재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의 적합성과 공공성의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이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의 목적, 공무 수행 인원,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외 출장인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적합성이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장 일정 중 공연 관람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행님, 직무대행님, 네. 최근에 모차르트 협주곡 공연 보셨죠? 네, 봤습니다. 밀라노까지 가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탈리아에서의 높은 문화 수준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학생 교육에, 예술 교육에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예, 본회의 폐회에 있는 날, 그날 일정이 지금 잡혀서 불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를 보기 위해서 문화 수준을 파악하고 싶어서 가셨다고 이해하고자 하셨다는데, 출장 목적에는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올림픽 출장, 올림픽 2026 밀라노 올림픽, 동계올림픽 현장 점검이 출장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부분을 아마 직무대행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걸 문화로 파악하신다면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 1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저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인원수입니다. 7개 발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 협주곡 공연을 봤는데 출장자는 5명인데 공연 티켓은 7장이다. 우린 출장자가 5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티켓이 7석이라는 거 부분도 의아한 부분인데,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가 보면 교육청 회신 자료에 보면은 수량이 5입니다. 5명이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걸 보면은 이 옆에 자료는 우리가 유타 용역을 준 여행사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보면은 개막식 7명, 아이스하키 7명 봤습니다. 2명이죠. 추가로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누구입니까? 일단 통역하고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공연이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운집했고, 또 너무나 늦게 심야 시간대에 되고 들어가는 과정이나 여러 곳에서 이게 체킹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동행의 그 필요성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붐비고 혼잡해서 가이드하고 또 통역이 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직무대행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적인 돈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세금으로 가는 돈에 어느 누구도 이게 여행 갈 때는 그 출장 인원 5명에 한해서만 그 요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2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수량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가 수량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한 장당 가격이 써야 되고 곱하기 5가 돼야 되고 수량이 5이 돼야 되는 원으로 그냥 그걸 합쳤습니다. 그만큼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보십시오. 3번에 보면 1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수량이거든. 수량이 원이라뇨. 지금 7명이 갔는데 수량이 원으로 돼 있다? 이거는 그걸 합해서 계산했다는 거는 1회가 될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지금 7명이라는 그 부분을 감추겠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 2번을 보시면 수량이 5입니다. 7건이 발권이 됐는데 5으로 돼 있으면 수량이 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박비를 보십시오. 숙박비를 계산해서 5명이 5일을 하면 1박에 얼마? 1박에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곱하기 5일 곱하기 5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5만 곱해졌습니다. 그거는 7명이라는 수량,
인원에 대한 거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적정하지 않는 회계 처리라고밖에 회계 처리는 아마 돈이 나갔겠죠 7명.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 신뢰도가 아주 심하게 추락하는 모습이라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누가 이걸 보고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 5명이 갔는데 가이드하고 통역이 따라갔다. 공연을 보는데 무슨 통역이 필요합니까? 개막식을 보는데 무슨 통역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는데 무슨 통역과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혼잡했다? 혼잡해서 그거 하나도 감당 못할 교육청 공무원들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혈세의 낭비라고 볼 수 없고요.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3번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슬라이드 3을 보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에는 강땡땡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전자항공권 최초에 발급됐을 때는 윤땡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발급할 때는 다른 분으로 해서 발권이 이미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나가기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처음에 계획 당시에는 우리 교육국장이 이제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대행이 가는데 교육국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국장 대신에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와 그 과장, 그다음에 체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교육국장님이 저희 기획행정 심사 있을 때 와가지고 국장님 나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안 나가셨다 그런 말 하길래 제가 이랬죠. 그런 생각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갔다는 말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생각을 처음에 잡았던 것부터 잘못된 거다. 직무대행에 나갔는데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나가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에도 2,400만 원가량의 지출 결의 나갔을 때도 분명히 거기에도 교육국장님 이름이 돼 있습니다. 이미 지출 결의서에도 교육국장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교육형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관영 지사가 나갔는데 부지사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됩니까? 예, 우리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중국 사무소 갈 때도 국장이 나가면 과장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요? 처음부터 지출 결의서도 이미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가 보충 질문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지출결의서 상에 하나에는 교육국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에는 교육국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직무대행 자리를 대리학교에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가 보충결 따져 묻겠지만 거기에 하나에는 교육국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보충 질문 시간에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원에 대한 것도 추가 인원 5명이 갔는데 티켓이 2개 초과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이 전북 도민 누구가 가이드하고 통역을 위해서 클래식 공연을 같이 보고 당연히 같이 볼 수는 있어요. 그게 직무대행님 돈이라면. 근데 세금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2026 예산할 때도 느낀 건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에듀페이 사업 지원도 6개월밖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교육행정에 지금 직무대행을 할지라도 지금 수장 자리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것을 가서 가이드나 통역에게 인심 쓰고 후학에게 인심을 얻을 그런 여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4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출결의 원인이 하계올림픽 부위원장 역할 수행인데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는 언제 어떤 절차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까? 예, 저 부분은 저희가 그 기재 오류입니다. 저는 그 부위원장은 아니고요. 오류요?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오류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시간에 제가 요청하고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오류란 적도 없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계속 부위원장으로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이 아니라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은 누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셨습니까? 직무대행님을 언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셨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2036 하계올림픽 추진단이 제게 2월 23일 제공한 자료예요. 도교육감 공석입니다. 도교육감은 범동민 유치 추진위의 공동위원장 자격은 있어요. 하지만 직무대행님께는 없습니다. 저 일자를 보면은 이제 작년 6월 23일 날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전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셔서 전 교육감이죠. 예, 전 교육감님이 참석을 직무대행님은 하셔서 교육감이 아니에요. 공동위원장직을 수락을 하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된 게 이제 6월 26일인데.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하라고 누군가가 유치돼서 말한 적이 없어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그리고 따라서 아니요, 무슨 법이요? 그 직무대행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올림픽 추진단에 관련된 그 사항마다 자리가 비었을 때 직무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지라도 사안별로 이건 장기적인 거예요. 10년 후에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전 교육감님이 하셨던 공동위원장이니까 내가 그걸 맡아서 하는 게 맞지? 라고 하시는 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오류라고 하셨는데 오류를 지금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십니까? 그동안의 자료 지출결의서에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편하게 오류라고 하시면 모든 걸 다 오류라고 하시면 됩니까? 제가 최근에 2월 23일자 자료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 부분 다 지우고 이런 부분도 다 신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다 지운 부분인데요.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직무대행께서 올림픽 범동민 제가 많이 이해해 드려서 범동민 추진위에 잘못된 오류라고 인정해 주진 않겠지만 공동위원장 자격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격으로 출장을 나갔다면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우리 올림픽 추진단의 유치 총괄과에서 추진해서 나가는 출장이어야 그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혼자만 그 자격도 맞지 않은 그 자격으로 거기 나가서 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밑에 같이 수행한 장학사한테 어떤 업무를 줬냐면 2016 이번에 동계올림픽 그 밀라노 올림픽 현장 점검이라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왜 남의 나라 올림픽 2016 올림픽 현장 점검을 왜 우리 교육청 장학사가 가서 현장 점검을 합니까? 그런 억지스러운 역할을 줘가면서까지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감이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판단을 우리 도교육청 유치 추진단에서 공석으로 빠져 있고 그거는 직무대행에는 그 자리가 공석이라는 표현으로 다 답이 된다고 봅니다. 공석입니다. 그리고 범도민 추진위원회 자리격도 없다고 그거 비어 있고 그리고 자료에도 계속 유치 추진이 했는데 좀 정말 올림픽이 현안으로 관심이 많다 그러면요. 지금 일정을 보십시오. 우리 김관영 지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유치계획서 중앙에다 제출하고 지금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유치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그 우리 학생 그 올림픽 정신과 연계한 올림픽 정신을 꼭 본회의 폐회 때 그 불참해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직무대행님 거기 가셔야 됩니까?
10년 남았습니다. 결정되고 유치에 추진되고 하계올림픽 우리는 하계올림픽을 하는 나라예요. 왜 동계올림픽을 왜 갑니까? 김관영 지사처럼 업저버 자격으로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예산도 부족해서 6개월밖에 지급 못하는 에듀페이 예산도 있듯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2,400만 원, 900만 원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인가요? 3,600, 한 3,000만 원, 5, 6천만 원, 3,600만 원 정도 나가셨는데 그 돈이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돈이고 지금 이 시점에 가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거 한 번 더 하고 이건 이제 다음에 저희 김관영 지사님도 질문도 있어서 그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집행할 사안이었나라고 제가 질문을 달았고요. 보시면 이 지출결사 두 건이 다 뭐 교수 활동 지원으로 나갔어요. 올림픽 유치 관련 대외 활동이 교수 활동 지원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학교 교육비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교육행정기관 등의 지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해서 편성된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떤 과죠? 문화체육건강과인가요? 예, 문예체육관광과입니다. 네, 그 과라면 보통 육성하고 싶은 그 경기 팀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그분들을 위한 출장을 가거나 현장을 가거나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교육청에 담당자급들이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들이고 분명히 아까 그 예산은 직무대행께서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셨죠. 잘못 집행했다는 말을 인정하셨죠. 제가 답변서 갖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예산에 의회 사전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뒤에 사전 심의를 못 받은 것이 잘못이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중요한 건요. 의회 심의 필요 없어요. 의회 심의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으니까 반납하십시오. 회수하십시오.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는데 인정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회수하십시오. 이건 뭐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다 필요 없고요. 회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충분히 아니요, 의회 심의권 상관이 없다니까요. 직무대행님, 공무원들 교육청 공무원들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심의 사항이 아니에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허락 받으면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하라고 합니까? 사용하라고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목적에 맞지 않은 거 쓰려고 하는데 의원님도 양해해 주세요. 절대 안 돼요. 환수하십시오. 인정했으니까요. 환수하시고 지금 제가 계속 다음에 오후 질문 때는 해외 출장 갈 때 심의위원회가 있거든. 심의위원회 건하고 그다음 지출결의서를 한 건인데 두 장으로 분리해서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들어가십시오. 예산을 이제 아까 말씀 부분대로 이제 물론 사업 집행 예산이나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은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요. 다시 한번 유감. 심의 사항이 아니에요. 심의 사항이 아니고요.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심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용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거나 전용의 절차가 이용이나 전용의 차이가 있고 이건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으니까 환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간단해 보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인원수에 대한 인원수 두 명 초과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 자료를 눈속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료 제출 5명으로 다 단가를 5명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5장인데 그거 했다는 거 그다음 직무대행이 올림픽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점에 교육감이 어찌됐든 자리 비운 자리면요 제가 만약에 직무대행이면 더 열심히
그 교육감 빈자리를 더 열심히 메꾸려고 더 돌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임기 끝나면은 파견 끝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머지 자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교육 행정직에 있어서의 그 책무라고 봅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출장자 5명, 2명이 초과된 부분, 그 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거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거, 인원은 처음에 갔다는 인원이 뒤바뀌었는데 적절한 소명을 내지도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있지도 않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이 그것도 오류라 인정을 했지만 그 오류도 이제까지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고 이제서야 알았겠죠. 최근에 작성하면서 알았겠죠. 있지도 않은 자격으로 나가는 걸 언급하면서 지출 결의서가 나간 부분, 그 다음에 잘못된 예산하고 나갔는데 그거를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럼 회수하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직무대행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이런 정상화해야 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항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정부는 주가 조작,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등 7대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는데 정상을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틈만 나오면 새어나오는 연탄가스처럼 틈만 나오면 새어나오는 이번 교육청 해외 출장 사항과 같은 공직 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은 보고되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퇴임 사직이 언제죠? 아니 저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잠시 선거 때 선거 기간 예비 후보를 등록하면 잠시 권한이 정지되고 6월 3일 날 선거가 마친 다음에 다시 복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귀요? 네, 네. 네. 그러면 6월 3일 날에 또 일을 할 수 있으시겠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이 잠시 예비 후보 등록이 언제죠? 그거는 2월 2일부터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계획이 네, 없으시죠? 지금은 가능은 하지만 아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작 전에 3월 초니 뭐니 김관영 지사님 사직일이 막 떠들었었어요. 네. 최근에 왔을 때 우리 김관영 지사 같으면 도정 질문은 피하지 않고 응하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맞았죠? 네. 사실은 도정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사직하고 예비 후보를 등록하라는 많은 권유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도정 질문은 도지사가 직접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시죠? 네. 그럼 제가 질문은 사실은 지사님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사님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저는 조금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긴 하는데 공유재산이 사실은 그 도민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그 기준도 명확해야 된다고 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원칙도 공정해야 되고 또 적용의 방식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출한 거 보면 좀 그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꼈는데 첫 번째 질문할게요. 심의 기준이 적정했는가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심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있죠? 그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온 중요재산이 취득 20억 원이고 처분 10억 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우리 도의 실정에 보다는 조금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균 의회 심의율이 22.4%고 2025년에는 13%를 했어요.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이 지금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2008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지금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만 이것을 더 기준을 예를 들면 낮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2008년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2008년에 이 기준 20억, 10억이 그때 정해진 거거든요. 그다음 그때부터- 개정된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2005년에 10억 5억이었어요. 아니 그게 개정돼 가지고 20억 10억이잖아요. 네, 예. 그다음 개정된 건 모르셔요? 그 다음부터는 개정 20억, 10억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아니 그거 그 다음을 모르셔요. 그게 그 지방에 위임하게 지방자치단체 위임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부분을 왜 말씀 안 하세요? 위임하게.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이후에 기준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16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년 기준 지가가 상승,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리 계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좀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관여해서 정답이에요. 심의를 하라라는 정답이에요. 그런 취지죠. 정답이에요, 지사님. 의회가 심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가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다면 심의도 올라가야죠. 심의를 잘하라고 관리 계획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가는 올라갔는데 심의 건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만큼 우리 실정에 지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인 시가 지금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건 시가 재산을 우리 정부권 제출을 안 했어요. 그 보면 정말 저는 어이가 없는 게요. 답변서 보시면 다른 타도권 지금 타 시도권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걸 언급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거 언급한 자료도 사실 제가 있어요. 근데 지사님 답이 함정이 있었어요. 왜 이게 있냐면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심의 건수가 3건밖에 못 했어요. 그만큼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축소를 한다면은 그 공무원들의 재량권만 확대되고 우리 의회에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확대됐다는 그 계량치도 지금 답변서에는 없지만 예전에도 정부 거 몇 개 그 도청에 관련된 거 몇 개를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올라갔으면 우리가 심의하는 건수도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그게 같이 상승을 해야 지가도 상승하고 심의 건수 상승해야 그게 제대로 된 관리 계획안을 세운 취지다. 그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낮춰야만 우리 심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재량권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수의계약도 지나친 재량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이것도 재량권을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제로 도청에서 답변 자료를 준 거를 보면 왜 이거를 이렇게 낮추면 심의 기준을 지금 있는 20억, 10억에서 좀 낮추면 안 되냐는 답변을 아까 지사님이 얘기한 공시지가도 얘기했지만 그 부결률을 말을 해서 부결 우리가 의회에 상정되면 부결률이 5% 미만이니까 그 심의를 상승시키는 심의 금액을 높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그 답변서 회계까지 준 거 한번 보셔요. 부실률이 5% 미만이라 이건 의미가 그걸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 심사 금액을. 그만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심사를 했는데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부결률을 가지고 이 중요재산의 금액을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그다음에 통제 도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권한 그거는 그 도민들이 부여해준 권리 아닙니까? 그거를 도민의 자산이니까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건데 그거를 부결률을 언급했다는 거 보면 그것도 언급했어요. 업무가 과중하다. 그걸로 이 심사 권한을 말하는 걸 낮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걸로 도민들의 자산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 세워졌고 조례도 그거의 취지에 맞게 세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 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뭐 또 하나 있는 거 보여주십시오. 이거 제가 해야 될게요.
간단하게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자광이라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는 그 대한방지 부지 관련해 가지고는 그 건은 삭제를 했어요. 이게 부결의 의미죠. 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매각할 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하는 걸 30건을 받아봤는데 3건 정도, 이 2건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저기 보면 변상금을 납부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에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옆에 것도 마찬가지. 옆에 거는 지금 종교용지거든요. 이것도 변상금 부과 완료 2023 5월 27일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진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 매각을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광권 것 같이 거기는 변상금이 지금 한 11억 정도가 있는데 세금이 있는데 그건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절차만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어제 다행히 의원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지금 부결 처리를 했는데요. 그 기준이 그것도 마찬가지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에 그다음 매각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그 사업을 거기가 해야 돼. 그 사업자가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떻게 한쪽으로 쏠린 듯한 답변을 그렇게 지표 답을 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쩌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적든 금액이 크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조금 자광권에 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자광 이 사업은 지금 전북의 역사상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PF를 일으켜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변상금이라든가 지체금이라든가 모든 세금도 PF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납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것도 결국은 다 미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절차는 좀 진행해주고 만약에 PF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거를 먼저 정리하고 우선 정리하고 그 다음 다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사업이 PF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조금 고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사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 거기까지만요. 제가 네. 지사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근데 그 배려하고 그 배려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계속 납부 안 하고 이어져 온 거예요. 네. 그 배려라는 거는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려를 했어요. 전주시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근데 그 배려를 해줬는데 거기서는 계속 납부를 지어냈고 그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건 신뢰가 이미 붕괴된 거거든요. 전주에서도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도 변상금 납부 기일을 2번이나 어겼어요. 이미 신뢰가 붕괴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행 능력이 없어도 이 신뢰만 계속 쌓아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그 배려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행 능력 없는 거 알아. 근데 게다가 신뢰도 추락해 신뢰도 붕괴됐어. 이럴 경우에는 전 여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보고 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이 조그만 짜투리 땅 좀 살려고 했는데 변상금 때문에 우리 변상금 갚고 했어. 이게 돈 모으느라 우리 엄청 힘들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염원하는 그 지역에 큰 규모를 세워줘야 되고 빌딩세 다 좋아요. 하지만 행정의 원칙,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그 행정 절차, 행정의 모든 신뢰성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지사님, 제가 방송 관련 조례하고 신문 관련 조례를 했습니다. 근데 조례를 했는데 그게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제 말씀만 듣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육성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요. 신문 조례든 방송 조례든 하지만 육성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전문가들 필요해서 육성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들을 구성한 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육성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의원님 주신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일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2번 일 하느니
뭐 전문가로 구성해서 육성계획 세우고 육성계획 세운 다음에 또 그 위원회를 만드느니 처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육성계획도 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가는 그런 걸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답은요, 1년, 2년 지나도 계속 검토로 머무를 때가 많아요. 지사님이 좀 흔쾌하게. 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도정지분 하기 전까지는 뭐 날짜까지 써서 해주지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렇게 하셨다도 하시던데 거기 단상에 올라오시니까 다 바뀌셨네요. 아닙니다. 저도 지사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건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이 역할을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언론의 역할이 이번에 그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 12.3 있습니다. 개헌 때 느낀 거지만 살아있는 언론, 네, 언론하고 그런 뉴스 신문이라든지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실시간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그리고 제가 끝으로 나머지 부분 있죠. 국책사업, 그다음에 뭐 청소년 리더센터, 민간위탁, 새마을운동 이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거의 4년 가까이 있는 동안 성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많이 부대끼면서 싫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획했던 일 지금 가지고 있는 청운의 꿈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2분 남았는데요. 저 보충 질문은 교육청 예산 중에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 건하고 지출 결의서 분리된 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건들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금을 운영하는 세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적 권한이 어떤 근거와 어떤 범위 안에서 행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과 재정 운영에서 행정 기준이 명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행정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잘 운영하는 리더십만이 이 도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정이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운영될 때 도민의 신뢰는 함께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